현재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세 분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님이 당선되더라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프랑스 마크롱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네, 마크롱이 한석의 국회의원도 없는 가운데서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돼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한 것은 국민 통합 내각을 꾸렸습니다. 즉 좌우를 가리지 않고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뽑아서 결국은 프랑스에서 70년간 개혁하지 못했던 프랑스 병이라고 하는 노동개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석 달 후 총선에서 제1당이 됐습니다. 즉 대통령으로 국민이 일단 뽑아 놓으면 그 다음에 국민은 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어 주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안철수 정부가 된다면 제일 먼저 국민통합 내각을 꾸릴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앞으로 2년간 민주당이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협치, 설득, 타협, 대화 그런 것을 통한 정치를 해야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네, 그리고 또 참 우연히도 바로 석 달 뒤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4천 명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정치 세력을 제대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선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던데 후보께서도 정계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 저는 인위적인 정계 개편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단지 저는 어떻게 하면 국민 통합 내각을 꾸릴 수 있을 것인가, 제대로 행정부를 경영할 것인가, 이제 그것에 집중을 합니다. 국회 내에서는 아마 국회 나름대로 우리 상권 분립 체계 내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이합 집산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관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국민통합 내각에는 여야를 떠나서 유능한 인재를 쓰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얼핏 기억나기로는 경선 후보들 가운데서도 염두에 둔 분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네. 사실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뭐 약간 뭐 자격이 충분한가라고 비아냥을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사실은 한 분 한 분 보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역량이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역량을 국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음에 드신 분이 누군지는 역대급 비호감 대상이라는 평가 속에서 안 후보님의 호감도는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다른 두 후보 이재명, 윤석열 후보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강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도덕성입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뭐 어떤 추문에 휘말린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가족 문제죠. 제 아내라든지 제 딸이라든지 다 전문가로서 본인이 열심히 해서 성과를 거둔 거니까요. 가족 문제도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0년간 어려운 줄 알면서도 저는 한국 정치 개혁을 위해서 거대 양당이 아닌 바깥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를 잘 아는 중견 언론인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정치 70년 역사상 이렇게 거대 양당 바깥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만 그건 저 나름대로 어려운 줄 알면서 선택한 거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것도 알면서도 실패 가능성이 많은 걸 택한 거죠, 제가. 그건 제 소명의식 때문에 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저는 이번에 반드시 그 노력의 결과를 국민들께서 주실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 후보께서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중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한민국은 심리적인 내정 상태에 빠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보께서 당선돼야만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양당의 지지자들의 그 적대감이 굉장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당선이 된다고
다른 쪽이 승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여러 가지 또 도덕적인 의혹이나 가족 문제들까지 겹쳐 있어서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즉 이런 의혹들 중에 뭐가 사실로 한번 밝혀진다면 그러면 아마 그 혼란이나 분열은 더 극심해지겠죠. 그러면 사실 위기 극복은 우리나라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도 저는 제가 당선되면 양쪽을 아울러서 국민통합 내각을 만들고 국민을 통합시켜서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모델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 국민을 통합해서 결국은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극복했지 않습니까? 네. 그 모범 사례를 생각하고 저는 이번에도 그럴 생각입니다. 네. 국민 통합을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곁에는 남아 있는 사람이 없다. 뭐 오랜 측근이 없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선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그리고 또 설명을 드리자면 거대 양당 이외에는 이제 당선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가 되면 본인의 정치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큰 당으로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좀 더 좋은 환경을 못 만들어 주었다는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동시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한 정당을 이룰 정도로 남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하죠. 네. 끝으로 광주 전남 유권자들에게 당부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광주 전남은 수구초심 그리고 인동초 두 가지 단어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주 전남은 저를 정치권에서 처음 정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 도와주신 그런 고마운 곳입니다. 어머니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설명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오해도 샀습니다만 제 초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말씀드리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인동초가 정말로 기억에 남는 것이 저는 지난 10년간 나름대로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제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정말 우리나라 한국 정치가 조금이라도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법안도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는 김영란법도 통과시키고 신해철법도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면서 결국은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 인동초 정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그 인동초 정신을 항상 잊지 않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별대담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두 번째 순서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